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매수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오늘 좀 시장이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앞서서 이사님 오늘 유독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4월 1일이니까 우리 대표께서 이제 뭐 듣기 좋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살이 좀 약간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만우절이라서 드린 칭찬 아닙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 주식시장 때문에 고민하실 거 생각하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어서 지금 살이 지금 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우절이라서 하신 말씀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이 깊어지실 시기이긴 같아요. 이사님께서는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오늘만 본다라고 하면 어제 미증시 흐름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빠져서 출발해서 거의 다 회복을 해서 끝났거든요. 플러스로 일단은 뭐 나스닥을 돌리지는 못했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 일단은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을 때는 반등도 세게 나오니까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해볼 만한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볼 만한 장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체결 강도를 통해서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어제가 사실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할 때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원고를 쓰는데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그 원고 쓰기가 힘든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올라간 종목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별주 완전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밖에 없어서 나름대로 좀 약간 의미 있는 종목군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SFA를 들고 모셨는데 SFA 오늘 어떠한 이슈를 좀 주목하셨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류 자동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으로 일단 알긴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더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SFA 반도체 쪽 말고 진짜 원래 SFA는 반도체 쪽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주력은 이제 그 물류 자동화 쪽이고요. 어제 이제 기사 나온 거 S사 뚫었다. S사가 뭐 어딘지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시청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자, SFA, HBM 유리기판, 특화 검사 장비 첫 양산 공부를 했다. 이제 몇 대 정도를 이제 삼성전자에 공급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검사 장비 쪽에서는 물리적인 검사 장비도 있지만 이제 빗으로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그 SFA가 그거를 이제 만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앵커님 그 HBM 같은 경우는 단을 많이 쌓아 놓잖아요. 일단 그걸 단을 이제 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에서는 다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웨이퍼가 이렇게 동글게 있으면 레트기판처럼 동글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잘라 놓잖아요. 반도체를 만들 때 그 직사각형 하나를 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HBM 여러 개를 쌓아놨으니까 하나라도 이게 좀 약간 틀어지거나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흰색 빗으로 검사 장비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검사 장비 쪽에서 인라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인라인이 뭐예요? 인라인 단어가 뭐냐면 뭔가 이제 반도체 공정이 쫙 있을 때 검사를 하려고 따로 공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정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떤 검사 장비를 물리적이지 않게 비간접적으로 검사를 해서 공정이 중간에 쉬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바로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수율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시장에서 좀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SFA 오늘 지난 시간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인데 SFA 반도체도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옛날에 STS 반도체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럼 두 회사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같은 기업입니다. 같은 기업입니까?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 여기가 이제 모회사인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SFA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장 어제 시장에서 이 정도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한 5, 6% 정도 올랐던 느낌이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어제는 안 빠지만 굉장히 다행인 그런 장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안 빠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 맞습니다. 한미 반도체
반도체도 상당히 좀 네. 힘들었고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드리는 요 이제 정배열 구간이 있죠. 정배열 네. 구간에서 굉장히 짧은 역배열 구간을 극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흐름이 잘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차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의 차트. 정배열 후에 짧은 역배열로 일단 정배열을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느낌. 그다음에 여기 3일 동안에 조정받을 때 밑꼬리들이 좀 달려있는 느낌 상당히 좋죠. 오히려 계속적으로 음봉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중간에 우리가 보통 뭐 아름다운 조정입니다.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조정을 주고 가는 종목군들이 길게 가는 어떤 특성이 있고 그런 흐름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SFA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좀 어떻게 신호를 줬었는지 한번 더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 달 체결 강도는 어제 네. 기준으로 이제 3일 정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는 한 7일 정도. 그다음에 당일 체결 강도는 약간 들락날락하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큰 거래 없이 올라갈 때 사실 큰 거래가 있으면 조정이 좀 길게 올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다는 것은 네.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다는 뜻이고 물론 사는 사람도 많지만 파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뜻이 되거든요.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거래량으로 지금 3개의 체결 강도가 모두 100일 들어갔고 별로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한번 안 좋은 장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FA가 일주일 체결 강도도 지금 계속해서 좀 견고하게 100 유지해주고 한 달도 지금 들어선 지 한 3거래 정도가 됐는데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어제 하락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반등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체결 강도가 버텨주니까 이렇게 주식에 관한 가치도 좀 버텨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종목 예시 종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 스퀘어입니다. 네.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로 좀 배당으로 사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가 사실 주가 흐름 같이 놓고 보면 비슷하긴 한데 최근에 좀 약간 SK 달라요? 스퀘어 흐름이 시장에서 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이닉스 중심 포트폴리오 노조 지적에 SK 스퀘어 적극 빌려할 것.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면 SK 스퀘어도 있는데 지분이 한 20%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SK 스퀘어도 지분법으로 실적이 좋아지긴 하는데 너무 SK 하이닉스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의존적이다. 네, 그래서 밸류업을 좀 요구를 해서 SK 스퀘어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좀 뭐 빛이 바랜 단어긴 합니다만은 AI와 반도체 투자 기업 정체성 강화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사실 SK 스퀘어는 종목 자체를 어떤 분석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이닉스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 흐름이 약간 좀 달라졌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SK 하이닉스 떨어지면서 SK 스퀘어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수급을 한번 보시면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는 궤를 조금 달리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SK 스퀘어의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다 저점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 밑꼬리도 거의 없었고 근데 최근에 일단 뭐 이동평균선은 정배열 상태긴 합니다만 5일선은 좀 하향 흐름인데 계속적으로 좀 밑꼬리를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 이제 동그라미를 제가 쳐놓은 이유는 있겠죠. 그 부분에 어떤 체결 강도를 보여드리려고 일단 SK 스퀘어를 두 번째 종목으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하이닉스가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런 어떤 바닥권에서 이렇게 약간 그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은 하이닉스랑 좀 약간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SK 스퀘어 3거래일간의 체결 강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이게 좀 조정받다가 올라갈 때도 좀 궁금합니다. 한번 체결 보도록 강도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올라갈 때 체결 강도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근데 약간 빠졌고 이제 3일 연속 빠졌잖아요. 위에 2.7, 1.9, 1.8, 3일 연속 빠진 날 체결 강도 흐름을 보면은 233, 215, 거의 200에 가까운 194 하면서 지금 4개 체결 강도가 모두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하이닉스도 실질적으로 좀 약간 나쁘진 않은데 지금 SK 스퀘어가 압도적으로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가 더 강화가 되는 올라올 때보다 내려갈 때가 지금 수급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조정장이 끝나고 만약 시장이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은 SK 스퀘어도 하이닉스 흐름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상.
네, 석 달이랑 그리고 한 달은 한 달 이상 100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을 회복한다면 또 다시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이 무려 1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밑에를 좀 받쳐주는 기관의 수급이 있기 때문에 반등할 때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SK스퀘어 저희 이렇게 해서 체결 강도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JB금융지주인데요. 전라도 관련된 은행권을 갖고 있는 전북은행의 이제 전신이죠. 광주은행, 전북은행. 네. 그럼 JB금융지주는 어떤 부분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J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가 우리가 아는 삼양식품은 아니고 삼양사, 화학회사 삼양사, 그다음에 OK저축은행, OK캐피탈 이런 쪽이 이제 대주주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보통 시중은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뭐 국민, 신한, 우리 이런 기업들 말고 지방은행들, 뭐 BNK, 뭐 그다음에 JB 이런 기업들이 사실 돈은 잘 법니다. 근데 시총이 좀 약간 작아서 그렇죠. 시중은행 대비해서 상당히 작년에도 많이 올랐고 올해도 나름대로 이제 좋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사실 은행주 하면 사실 은행주가 시장에 만약에 중심이 될 때가 정말 가끔 있는데 그거 외에는 은행주로 좀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좀 우리가 배당도 많이 주고 우리가 좀 약간 시체말로 표현하면 뭐 망하기야 하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은행주를 많이 보는데 지금 은행주 흐름이 사실 작년부터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JB금융 3분기 누적 순이익이 5,631억 사상 최대 실적 이런 부분도 일단은 가장 좀 좋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자사주를 그냥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자사주 매수로 주가가 오르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해진 룰대로 야금야금 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사주 같은 경우는 위로 이렇게 사기가 힘들어요. 밑에다 이제 받쳐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사주를 사서 은행에서 그 회사에서 갖고만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큰 느낌이 없을 텐데 이 주식 소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돼서 JB금융주주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금융이 사상 최대 실적을 썼잖아요. 이것도 시중은행이랑 마찬가지로 뭐 예대마진으로 인한 실적일까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우리가 보통 은행의 최대 고객은 예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이 최대 고객이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 이자는 별로 내리면서 왜 대출 이자는 안 내리냐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은행이 자기네 금고에 있는 돈을 이렇게 빌려준다라기보다는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은행도 돈을 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은행채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금융채라고 얘기하고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은행채 금융채가 아니라 은행은 은행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은행채 은행들이 돈을 빌려오는 은행 채권의 이자가 떨어져야지만 대출 이자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크게 안 떨어져요. 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JB금융지주 자사주 소각을 결정할 정도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주가도 반응을 했는지 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 좀 떨어지면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제가 요건 이제 배당락입니다. 배당락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이건 하락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의 이 차트를 이렇게 잘라서 위에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배당락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 지금 차트 자체는 지난해 차트인 거죠? 그리고 이제 24년 4분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화살표 낸 날이 일단은 가장 좀 좋은 신호를 줬었고 그다음에 중장기 체결 강도가 유지가 되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살표 있는 날 9월 중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체결 강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밑에 이제 9월 10일 날 체결 강도가 이제 2개가 들어갔고요. 그러네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전에도 올라오고 있었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60일 체결 강도는 계속적으로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는 흐름.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도 같은 날 들어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점에서 4개 체결 강도가 모두 완성이 된 거죠. 네. 차트 잠깐 다시 보면 저 화살표 있는 구간에서 4개 체결 강도 완성되면서 굉장히 차분하게 올라왔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고가권까지 한 30% 정도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가 형성되고 다음 날 떨어졌기 때문에 네. 내가 이 체결 강도를 보고 산 게 맞나라는 네.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고민이 되실 때는 다음 날 5% 네.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뒤에 워낙에 하나만 받쳐서 있을 때는 네. 좀 약간 불안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20일 3달 체결 강도도 모두 100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걸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네. 그날 당일은 팔았지만 일주일 동안 산 사람들은 안 팔았다. 한 달 동안, 3달 동안 이 종목을 사고 있는 주체는 안 팔았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JB 금융지주를 보니까요. 지난해 이렇게 신호가 딱 맞았을 때 관심 있게 본 종목들이 많이 오를 그 가능성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체결 강도 앞으로 좀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체결 강도 예시 종목 저희 3종목 알아봤고요. 이번에는요. 저희 빅샷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입니다. 정말요? 네. 네. TSE 그러면은 어떠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네, 일단 궁금합니다. 전공정, 네. 후공정 테스트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낸드 양이 굉장히 짙은 기업입니다. 거의 뭐 테스트 쪽에서는 우리가 보통 프로브 카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돼서는 글로벌 한 6위, 그다음에 1위는 이제 폼팩터라는 기업이고요. 해외 기업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한 2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요즘에 이제 낸드 쪽이 상당히 좀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얘기와 함께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정하신 이슈 한번 네. 볼게요. TSE 25년도 퀀텀 점프 기대한다. 신한투자도 매수 의견 나왔고요. 그다음에 프로브 카드 매출 확대를 기대를 한다. 이 프로브 카드와 관련돼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프로브 카드를 우리가 반도체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떤 건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네. 혹시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프로브 카드라는 건데요. 이제 동그라니까 그 웨이퍼에 맞춘 거겠죠. 이제 네모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바늘이 달려 있어요. 바늘이 13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바늘이. 네. 근데 그걸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게 이제 뚜껑이 열리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뭐 밥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와플 기계처럼 거기다가 웨이퍼를 넣고 이 뚜껑 위에 뚜껑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프로브 카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걸 웨이퍼 위에다 이제 얹어 놓으면 바늘이 웨이퍼를 위에서 찌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웨이퍼가 정기적으로 어떤 뭐 분량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바로 이 프로브 카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TSE가 실질적으로 낸드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D램 쪽을 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거의 낸드 향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낸드가 살아나면 그다음에 프로브 카드도 많이 쓰이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TSE가 지금 저는 좀 약간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슈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주가의 위치가 밸류가 지금 얼마큼 책정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네. 자, 일단은 밸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쌉니다. 지금 저렴해요. 네. 예, 굉장히 이제 어떤 기업 내용 대비해서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 대비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저평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 일단 이게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조정이 너무 깊어요. 네. 올라가다가 이제 저점 잡고 올라갈 때 이 조정 줄 때 굉장히 좀 약간 하락폭이 그러니까 뭐 올라간 거 대비해서 한 뭐 20-30% 조정 주면 되는데 올라간 걸 그냥 다 빼버리는 네. 조정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어제 이 정도 흐름이면은 상당히 뭐 상위 1%에 해당하는 흐름이고 저는 이제 차트에 선 긋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긴 합니다만은 선을 이렇게 쭉 그어 놓으면 이제 지지선을 확실하게 지켜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고점도 높아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낸드 쪽에 어떤 그 업황이 조금 네. 더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일단 TSE를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쪽에 이제 앵커 쪽에 네. 작년 11월 달 쪽에 급락한 것도 사실 가격적으로 저는 뭐 나빠서 떨어진 건 네.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많이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체결 강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 네. 우리가 차트 볼 때 네. 사실 이쁜 차트는 아니잖아요. 네. 별로 이렇게 떨어질 때 매도도 많이 나오고 근데 수급을 보면 이제
교과서적인 수급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들어갔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요거를 이제 체결 강도 차트를 제가 이제 조만간 보여드릴 텐데 이 텍스트를 그 선으로 나타나는 체결 강도 차트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5일선 이동 평균시라고 했을 때 5일선, 21선, 61선이 정배열돼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배열돼 있는 흐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어제 2.9% 그다음에 여기 2.7% 빠진 날도 살짝이지만 매수가 좀 더 많은 흐름이고요.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수급이고 시장의 평가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을 받는 날에도 100을 웃도는 당일 체결 강도가 나오는 날이 많았는데요. 모멘텀과 그리고 위치 그리고 이렇게 체결 강도까지 삼박자가 맞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 한번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작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한진칼 들고 오셨고요. 네. 한진칼 일단 뭐 굉장한 자산주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한진칼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작년 영업이익 491억, 전년 대비해서 13.8%. 물론 뭐 그 계열사 자사주 종목군들이 종속기업들이 상당히 퍼포먼스를 좀 잘 냈겠죠. 일단 단기 순이익의 50% 배당 밸류업 기업. 요즘에는 이제 이 밸류업 기업 우리나라도 이제 단순 시세 차익보다도 시장의 투자자분들은 이제 레벨이 많이 높아지셔갖고 이 밸류업과 관련돼서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한진칼이 어떤 기업들을 종속으로 좀 두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이제 지주사 입장의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한항공, 그다음에 한진물류죠, 그다음에 진에어, 그다음에 카로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광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 이런 기업들의 이익이 이제 한진칼의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가의 위치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9월부터 쭉 저희가 차트를 보고 있는 거고요. 좀 길게 빼셨는데 계속해서 박스권에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스권이 정확한 표현인데요. 사실 이렇게 오른 것도 좋긴 합니다만 이제 저점을 지지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만약에 평균적인 장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큰 느낌 없었을 텐데 어제 같은 장에서 이렇게 밑골이 달면서 시초가에 거의 미칠 정도로 이제 끌어올리면서 끝난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 좀 가격적인 지지, 그다음에 떨어지면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큰 리스크는 없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땐 저평가 영역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체결 강도 저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체결이 됐을지 보겠습니다. 3달 체결 강도 꽉 차 있는 상황이고요. 한 달 체결 강도 2주 이상, 5일 체결 강도도 한 번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 상당히 탄탄한 느낌. 그리고 어제 약간 뭐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50%. 일단 횡보하는 구간에서 4개 체결 강도가 모두 완성이 돼 있다. 체결량도 2배 늘었어요. 체결 강도 늘으면서 체결 강도 좋아진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았는데 수급이 지금 완벽하게 좀 갖춰져 있다.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빅샷 종목 2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중장기 체결 강도까지 꽉 차 있는 종목을 빅샷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이사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